안녕하세요. 골드스푼 B입니다. 중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우선 첫 번째로 4종 BTC 선물 ETF 출시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. 아직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할 예정에 가까워졌다.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. ETF라는 이 출시 자체가 어떤 의미를 하냐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거대 자본들이 유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비트코인도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. 그것에 따라서 메이저 알트부터 이제 잡 알트까지 상당한 상승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, 이걸 오를지 말지 고민은 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시대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가 전염되고 있다. 달러 채권 이자 또 못 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사람들이 헝다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, 엄연히 말을 해드리면 정말 이게 문제가 크게 터질 수도 있지만, 중국에서는 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헝다 채권을 자신들이 매입해서 자기 쪽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. 근데 예전에 모기지 관련 그 부동산 관련해서 터졌을 때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반면에 이 영역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. 한마디로 중국이 선택에 의해서 문제를 뒤로 밀었다가 원하는 시기에 터트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이거를 터트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과연 터트릴까요? 저라면은 그렇게 터트릴 것 같진 않아요. 딜레이 시키고 또 딜레이를 시키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터트린다는 개념으로 터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ETF 승인하고 왜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건데, 미친 부동산 가격에서 공동국의 771% 폭증하고 임대료 급등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. 근데 이게 전 세계 부동산들이 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. 근데 왜 그러냐면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기 때문이죠. 안전 자산 중에 하나인 채권 같은 경우에도 돈을 굉장히 모두 다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했고, 그 다음에 부동산들을 다 구매했어요. 그러면 남은 돈들이 또 어디 갔겠어요? 주식 시장으로 갔던 거예요. 그럼 주식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. 그 다음 또 어디 갔을까요? 코인으로 간 거예요. 남아 도는 돈들이 기업에게 수없이 대출을 해줬는데, 그 대출한 돈을 이제 또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짓고 생산하고 뭐 이러면서 돈을 돌게 만들고 임금으로 준 게 아니라, 기업들도 굳이 여기다 하느니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, 어딘가에다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돈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았기 때문에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겁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, 코인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나면 어느 시점에는 폭락을 하게 되긴 할 거예요. 근데 그 수없이 많이 풀어놨던 돈들을 깨끗하게 다시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, 신경도 쓰지 않는 이 비트코인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와중에 비트코인을 지금 굳이 크게 폭락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FOMC에서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, 그거 역시도 현재 문제를 터트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집중된 지표를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CBDC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고, 다양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가 아직 시행되지도 못했어요. 한마디로 이 떠도는 돈들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기에는 애매한 시점이 지금 현재인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알트 차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무비블록 대표적인 이제 김치 코인들 위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일단 1년의 기점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때 한차 2021년 4월까지 최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됐어요? 아주 바닥까지 하방을 쳤죠. 그렇죠?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른 것도 아닌 애매한 구간이에요. 바로 이 구간이잖아요, 지금. 이런 애매한 구간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
이걸 아셔야 돼요.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 코인을 만든 사람들도, 세력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, 뭐 엄청 세상에 큰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치면은 어떻게 해서든 저점을 다시 내려온 상황이라고 하면은 고점을 찍고 박살을 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상태지, 지금 이 중에서 어정쩡하게 먹고 빠질 수 있는 세력의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정말 이런 시기쯤 올라오면, 여기쯤 올라오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봤을 때는, 현재는 치고 빠지기에도 세력이 애매한 시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.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 승인되고 비트코인 오르기 시작하고 메이저 알트 상승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 김치코인까지 상승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상승할 수 있는 이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코인이 뭐 10%, 15%, 20%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좀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,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비트코인은 안착될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, 그러기 위해서 ETF 승인을 통해서 기업의 대규모 돈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코인 시장에 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때 이 코인들이 상승하는 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은 이제 메타디움도 요번에는 이제 3개월 기준으로 봤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찍지 못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죠. 근데 말씀드리지만 겨우 이 정도 먹고 세력들이 가는 거는 수지 타산도 안 맞을 뿐더러 여기까지 지금 끌어올린 것도 이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. 그러면은 얘네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는 아예 씨알도 안 먹히기 때문에 여기서 털고 끝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앰블 차트도 90일 기준으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거의 뭐 여기까지는 찍지 못하죠. 대부분 이제 재밌는 게 본전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. 본전이 오기 전에 이제 털고 가는, 이제 여기까지 오기 기다렸다 사람들이 못 팔죠.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시대 흐름 자체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관련된 통용될 수 있는 화폐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은 상당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조금만 차분하게 이 시장의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어느 정도 좋은 빛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